예, 정치데스크 6개 발제가 큐시트에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대선 주자들을 검증한 신동아와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율 1, 2위인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의 검증 대상에 올라왔는데요. 정치부 대선검증팀 강병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 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 문건들인데 강 기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의 특혜 채용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었는데요. 이 민정수석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신동아 채널A가 최근에 단독 입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채용들은 홈페이지나 교수신문 등에 공지를 했지만 이 문준용 씨를 고용했던 당시에는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을 위반해서 원서 접수 하루 전에 공고를 냈습니다. 강 기자, 그러면 보면 알만한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 인력이 2명을 지원했는데 이 2명 중 1명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입니다. 네, 근데 결국 2명 뽑는데 2명 다 지원한 2명이 합격했다 이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듣기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요새 취업난이 엄청 심각하고 1명, 2명만 뽑아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이런 미심쩍은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런 의혹이 잠잠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는 현재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용 씨가 과거에 밝혔던 발언 내용이 저희 채널A 그 영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준용 작가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력의 세계를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인터랙션 하실 수 있게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예, 다시 채용 의혹으로 돌아가면 아티스트라서 그런가요? 귀걸이한 사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진을 한 장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아들 문준용 군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직접 입수한 이력서 사진입니다.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찍은 사진과 좀 달라 보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귀걸이를 했습니다. 보통 양복을 입고 남자 같은 경우에 넥타이를 메고 증명사진을 찍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게 사실인데요. 예술 분야여서 좀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과연 그런 해명을 옳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예, 저기 당시에 제출한 응시 원서 좀 전에 영상이 같이 나왔는데 저 응시 원서 제출 시한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강 기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 제출 방식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먼저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 원래는 방문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이 확인해 준 바로는 문준용 씨가 이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메일 접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방식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보시면 원서 마감이 12월 6일이었는데 졸업증명서 출력일이 12월 11일로 오히려 더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채널A랑 신동아가 단독 입수한 노동부의 감사 결과 이게 바로 단독 보도 내용인데 좀 결과가 애매합니다. 결과 내용을 보면 의혹을 살만하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바가 적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노동부 감사 보고서가 2007년 5월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당시에 적힌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특혜 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절차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이력서 사진이나 이력서 제출 방식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저희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와서 보면 참 트집 잡힐 일을 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기성화되고 하는 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집 잡힐 일을 했다라고는 말인데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저게? 네, 결국 잘못을 시인한 건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객관성, 공정성 교류로 최근에 기관 보고 조치도 당했습니다. 자, 근데 문 전 대표의 지금과 같은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강하게 부인하던 영상도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무특보로 계실 때 그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역시 또 국가산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뭔가 책임 충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네거티브는 저는 중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년 한 6개월 전에도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기자? 계속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냥 네거티브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의혹이 계속돼서 제기되고 있고 한간에는 정유라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 캠프 측에다가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부의 감사 결과 보고서 어떤 반응이 또 나왔나요, 이번엔? 네, 이것이 지난 대선에도 또 이번 대선에도 해묵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 당 혹은 라이벌의 그런 정치적인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불거진 의혹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죠. 저 강병규 기자 옆에 지금 그 판넬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준용 씨,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노동부 산하의 단체에 입사할 때의 문제잖아요. 그때 입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런 공지한 범위가 너무나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보면은 보통 일주일 넘게 그 전에 원서 접수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 사안은 특이하게 그 원서 접수 하루 전. 자, 원서 접수.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원서 접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내는 걸 보통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올려놓고 원서 접수를 받는데 이때는 원서 접수 딱 하루 전에 인터넷 딱 한 곳에만 그 공고를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 알만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일부러 그렇게 은폐하면서 공고를 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바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채널A와 신동아가 단독 입수했다는 이 노동부 감사 보고서, 이게 2007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때 당시에도 의혹을 살만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결여돼 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의혹이 충분히 살만하고 충분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공정성을 잃은 절차를 행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공정성을 잃었다. 근데 특혜는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셨던 그 이력서 사진 문제, 그리고 이력서 그 지원 방식, 문준용 씨가 제출했던 방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문준용 씨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준용 씨가 그럼 이 기관에 입사하지 못할 만큼 실력이 좋지 않은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나요?
일단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경력은 사실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학을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어떤 경력은 없었고, 하지만 토플 250점 등 그런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는 게 그 평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난 대선 때도 취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문 전 대표 측으로서 볼 때도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준용 씨 이때 당시 2005년 채용 당시에 대학교를 갓 졸업해서 그동안 경험은 별로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작품이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에도 또 초청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광주 비엔날레 초청된 사실도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광주 비엔날레 총연출가인인 승효상 씨 관련 승효상 씨가 또 문재인 전 대표와 동창이었습니다. 경남고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이 문준용 씨의 경력이, 이 광주 비엔날레 출품한 경력이 과연 그 아버지끼리의 친분 관계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러 가지로 좀 걸리는 부분은 있다라는 게 강 기자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작성되던 2007년에도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정확한 보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지사 역시 가족들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선된 2010년 그때 부인인 민주원 씨는 두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분당에 있는 이후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후학교, 충남지사인데 아이들은 성남에 있는 이후학교라는 곳을 보냈다. 여긴 좀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인 건가요? 네, 좀 이후학교라는 이름이 저는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 있는 대안학교고요. 분기당 학비가 130만 원 정도인 사실상 고가의 학비를 내야 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또 대안학교임에도 대학 진학률이 꽤 높고 우리가 알만한 안희정 충남지사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라던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사회 지도층들의 인사 자녀들이 다수 다녔거나 졸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기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 SK 최태원 회장 등 사회 명망가들이 이 학교를 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충남지사 아이들과 가족이 학교를 보내느라고 충남에 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충남 주민들 반발은 없었을까요? 네, 반발은 심했습니다. 당시 충남도청이 2012년도에 안희정 지사가 이주를 했는데요. 이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가 주거 여건이 악화된 상태라서 이런 반발 여론이 더욱 거셌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지사가 자기 아들 교육을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안 보내고 그리고 다른 애지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만천하에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도지사가 자기 아들,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 환경을 못 믿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안 보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국민들이 우리 충남에 이사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3년 전에도 저게 충남 내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굳이 경기도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안 지사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감이 됐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이 대안학교를 찾게 됐다라는 게 안희정 지사의 설명인데 사실 앞서서 이 기자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 분당에 있는 이후학교는 대안학교로 불리지만 혁신학교로 불릴 정도로 나름 평이 좋고요. 또 대학 진학률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명문대학교에 잘 가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아들도 장남인데 이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로 결국
진학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 안 지사의 설명이 이 적응을 위한 것인지 혹은 이런 학업 성취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했는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이후 학교 아들 자녀들의 이후 학교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주자, 대권을 노려보는 주자로서 뛰어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안희정 충남지사 본인은 충남지사이면서도 아이들을 다른 시도로 보냈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 채널A가 지적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안 지사가 공간외에 따로 전셋집을 얻은 것도 말이 많던데 공간외에 전셋집을 얻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 지사로서 2015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그 당시가 두 아들이 모두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2005년부터는 공간 생활을 하겠다며 언론 인터뷰에 대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닌 전셋집을 또 얻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뢰와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짓는데 1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본인은 거기에서 살지 않는다? 그 살고 싶은 충남을 외치면서 본인은 거기서 살지 않는 그걸 보면 충남도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간과 그 텃밭 그리고 내부의 서재에서 고양이도 안고 있는 영상들인 것 같은데 네. 안희정 충남지사 처음에는 저렇게 텃밭도 가꾸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안희정 충남지사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의아했는데요. 안 지사가 공간에서 보내던 좀 소소한 모습들을 많이 공개를 했었거든요. 뭐 후원회장 1호로 영입한 뭐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는 모습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뭐 아까 조금 전에 영상이 나왔던 관저 앞에 이제 소소한 텃밭을 가꾸고 뭐 텃밭이 20평이 넘어가면 대농이라고 부른다던데 공간 텃밭이 그 정도 되니까 저는 대농이네요. 이런 약간 친근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관련해서 논란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희정 충남지사 저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았는데 그 옆에 전셋집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었다라는 게 강병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강 기자 전셋집 따로 갔다 오셨죠, 이번에?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러 다녔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예, 바로 저 전셋집입니다. 이 집을 직접 다녔는데 아파트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사람이 안 산다. 근데 왜 굳이 전셋집을 구한 건가요?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초 아파트 측에 먼저 확인을 하고 찾아간 건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그 부인 안희정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와 그 둘째 아들이 이곳에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아파트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겨울철에 난방을 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소량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도 제2의 숙소 개념처럼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안희정 충남지사 측에서는 강병규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안 지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민주원 씨가 경기도 용인에서 짐을 싸온 것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들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강병규 기자 잘 취재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측의 반론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도 그만큼 전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큐시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관련된 의혹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메인 뉴스에 저희 잠시 뒤 채널A 종합뉴스에 문화재 채용 투명성 결여됐다라는 보고서 내용과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셋집 관련 내용을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친박 검찰의 먹잇감 저주 예언 어떤 걸까요? 그리고 박지만 이지회장이 누나가 불러주면이라는 반응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동으로 가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삼성동 자택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